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판의 딴죽 걸기. 먼저 교과서에는 어떻게 7교판이 소개되고 있는지 교과서 비판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통 7교판에 대한 그 대안 활용법, 그리고 그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그리고 정삼각형 7교판 스핑크스 퍼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통 7교판을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르게 변형할 수 있는 이런 가변 7교판과 8교판에 대해 집중 탐구함으로써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7교판, 새로운 도형 퍼즐을 만들 수 있는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7교판의 딴죽 걸기, 7교놀이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교과서에는 그렇게 잘못되고 있었는데 좀 잘된 부분도 있었죠. 조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것을 DNX의 놀이학습의 6단계, 이 부분은 다른 그 딴죽 걸기 교재에 있었으니까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유놀이, 규칙놀이, 게임, 공통성 탐구, 표현 및 표상, 기호와 수치화, 형식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 6단계가 요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발전 응용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도전하는 것이 이제 7교판 활동의 어떤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자유놀이. 아무 모양이나 만들지 말고 모양을 만들었으면 좀 이름도 한번 지어보자. 그 이름이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 수학적 이름이면 어떨까? 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오리, 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물고기 이런 보통 명사가 아니라 추상 명사를 사용하면 어떨까? 그러면 창의성이 생겨요. 그리고 형용사를 붙이면 어떨까? 새, 어떤 새? 날아가는 새. 춤추는 토끼. 이렇게. 놀란 토끼. 활기찬 물고기. 그럼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기르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것은 수학적 창의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학습한 수학 용어, 교과에서 학습한 용어를 반드시 포함해서 작품명을 지어봐요. 예를 들어서 새가 아니라 뭐 날아가는 새, 어떻게 날아가는 새? 두 날개를 선대칭으로 펴고 날아가는 새. 어디에? 몸통을 대칭축으로 하여. 이런 이제 작품명을 좀 길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한번 표현해 보면 그 속에 구체물을 바탕으로 보통 명사보다는 추상 명사로 형용사가 포함되되 수학의 용어, 그리고 성질, 관계, 이것이 포함된 이름을 지어보면 그것이 바로 수학적 창의성을 기르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도 이름을 지어보죠. 두 번째 단계는 게임 활동입니다. 짝게임인 것이죠. 도형의 이름을 붙이는 게임입니다. 도형의 이름을 똑같은 사각형이라도 1학년 2학기에서는 네모, 2학년 1학기에는 그냥 사각형, 3학년 1학기는 직사각형, 3학년 2학기에는 정사각형. 같나요?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4학년 2학기에 마름모,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5학년에 대칭, 합동. 그 똑같은 사각형인데 약간 두께가 있으면 직육면체, 5학년에서는. 그리고 6학년에서는 직사각기둥. 똑같은 도형을 사각형이라 하는 것을 학년에 따라 다르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것을 조금 학년에 따라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도형 만들기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이게 이제 2학년, 2011년, 2009 개정교육과정인데 수학과에서는 그것이 2011년도에 나왔죠.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조각을 이렇게 한 조각을 두 사람이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놓을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시작할지 나중에 시작할지를 정하고요. 도형을 하나 놓습니다. 저 중에 뭘 놓았나? 뭐 큰 도형을 이렇게 놓았다면 두 번째 사람이 여기 빨간색 도형을 놓아서 다각형을 만들어 가죠. 다각형을 이렇게. 근데 다시 첫 번째 사람이 이런 도형을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면 안 돼요. 볼록 다각형만. 왜? 교과서에서는 이런 건 모양이라고 하고요.
도형은 볼록다각형만 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더 이상 도형을 만들지 못하면 진다. 자, 게임은 어떻게 끝나냐? 더 이상 만들지 못하면 진다. 이렇게 해서 게임 끝. 도형 만들기 게임이에요. 이 도형 만들기 게임에 좀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 어떤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자, 여기 있잖아요. 하나, 삼각형. 근데 삼각형이 아니라 무슨 삼각형? 2학년은 삼각형. 3학년은 직각삼각형. 4학년은 이등변 삼각형. 그렇죠? 5학년은 선대칭 삼각형.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이름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사각형 또는 사다리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사변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사변형 가능하죠. 웬 사변형? 사변형이 뭐야? 사각형이라고 하지. 근데 사변형이라고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죠. 실제로 그렇게 사변형을 쓰는 곳이 있잖아요. 평행사변형. 그럼 이건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은 두 쌍에 마주보는 대변이 다 평행일 때 평행사변형. 이 말은 뭐냐면 두 쌍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죠. 뭐가 평행이에요? 뭐가? 각이 아니라 선분이. 선분이 두 쌍 평행사변형. 그럼 한 쌍만 평행사변형인 것은 뭐예요? 그게 원래 사다리꼴이죠. 근데 그 사다리꼴이 한 쌍 평행사변형. 와, 보통 아이들은 이런 말을 쓰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름을 지어보는 그런 활동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름을 지어가는 그런 게임. 자, 이름 짓는 게임으로 할 수 있고요. 첫째는 이름 짓기 게임. 이름 짓기. 근데 이름 짓기를 하면 조금 지루해져요. 그럼 이름 짓기를 하지 않고 왜? 이름 짓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름 짓기는 이제 생략하고 두 번째는 게임만 할 수 있어요. 자, 도형 게임이죠. 도형 게임. 그래야 도형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죠. 이 도형을 더 이상 볼록다각형을 만들지 못하면 진다라고 말을 했죠. 더 이상 만들지 못하면 진다. 그럴 때 이제 놓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만들지 못해서 이겼다. 이거보다는 전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도형을 놓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나머지 다른 조각들을 가지고 도형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한 수 앞을, 두 수 앞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놓았을 때 내가 또다시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게 바로 일반학급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맞다 가는 거, 더 이상 놓지 못하는 사람이 진다.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은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요거 이긴 사람이 사용한 조각수만큼, 사용한 조각수가 뭐예요? 사용한 조각수만큼 득점한다는 것은 7조각 중에서 남은 조각수를 빼면 되죠. 그럼 이만큼 이제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적은 개수 지더라도 적은 개수로 지면은 다음 판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놓으면 상대방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놓지 못한다는 것이 미리 보였다면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았다면 에이 졌다. 내가 포기. 그러면 적은 점수로 지는 거죠. 적은 점수로 지는 전략 게임인 겁니다. 자, 3단계. 게임만 해도 활동할 게 많죠. 3단계. 공통성 탐구. 각도, 수평, 평행, 길이, 넓이, 대칭 이런 걸 다 따지고 그 다음 공통 이름을 보는 거죠. 조각들 분류하고 공통적인 거, 각도, 그 다음에 변의 길이, 넓이 이런 공통점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때 이제 이게 이제 단순한 도형이 아니라 측정 영역에서 다루려면 이런 뭔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느 도형을 기준 도형으로 정할까 할 때 여기 이 4번 도형, 여기요 4번 도형 크기가 서로 다르죠? 하지만 전체 사각형을 어떻게 잘랐냐에 따라서
밑에처럼 이렇게 마름모 형식으로 정사각형을 자르면 정사각형이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 됩니다. 한 변의 길이는 1, 2 자연수가 되고요. 여기는 요 넓이가 전체가 16이면 여기는 2루트가 되어서 한 변의 길이를 탐구하기가 어렵죠. 그랬을 때 그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나왔던 것처럼 이 전체에서 이것을 그냥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돌려놓지 않고 이게 1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m 단위 넓이, 이거는 표준 단위 넓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칠교판을 어떻게 자르느냐, 이 자르면서 그 속에 등적 변형 그리고 그 속에 원리,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칠교판을 자를 때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대각선으로 먼저 자르고요. 그 다음에 남은 삼각형 중에 한 삼각형의 변의 중점과 중점을 잡아서 그 중점을 서로 연결합니다. 이게 바로 중점 연결 정리죠. 중점 연결 정리가 뭐예요? 이렇게 삼각형의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그 선분은 원래 있던 이 대변의 길이의 절반이고 둘은 서로 평행한다. 이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죠. 두 번째, 자, 이 대각선을 쭉 가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이루어지죠. 끝까지 가버리면 이게 이제 두 대각선입니다. 가버리면 조각들이 똑같이 나오니까 다양한 조각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멈췄어요. 이때 이제 수직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바로 마름모의 성질이죠. 이 마름모의 성질은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으로 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직, 자, 다음 수직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잘린 이 변에 다시 중점과 중점을 잡아서 하나는 정사각형, 하나는 평행사변형 만들면 이렇게 깔끔하게 5번 만에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칠교판을 커팅하는 방법 다르게 잘라볼까요? 자, 똑같이 대각선 있어야 되겠고요.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 변의 중점, 중점. 자, 하나 정사각형을 왼쪽에다 붙였고요. 평행사변이 오른쪽에 붙였네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방법 2에서의 평행사변형과 왼쪽 방법 1에서의 평행사변형은 크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모양이 뒤집어 놓으면 같은 모양이지만 뒤집지 않고서는 모양은 달라요. 그 말은 뒤집어 버리면 서로 다른 모양이 되는 것. 다른 건 전부 모양 아무리 뒤집어도 똑같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다 다른 것들은 선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의 특징은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 뒤집으면 원래 모양이 되지만 선대칭이 아닌 도형. 이것은 뒤집어 버리면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선대칭 도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느 것이 뒤집은 거라고 할 거냐? 아니, 자, 오른쪽 요 방법, 요것을 안 뒤집은 거고요. 왼쪽 걸 뒤집은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도 되겠죠. 이거는 원래 있는 정사각형으로부터 일부 조각을 떼서 위에 두 개를 떼서 왼쪽에다 붙여놨죠. 이렇게 돌려서 왼쪽에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요 도형이 나오고 여기 있는 요 도형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위치를 갖다 놓으면 이 도형이 나오고요. 이거를 밑으로 갖다 놓으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나오죠.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이걸 또 이렇게 뒤집어 버릴까요? 뒤집어 놓으면 여기 등변 사다리꼴까지 나오네요. 와, 이렇게 쉽게 조각의 일부만 사용하여 쉽게 등적 변형을 이용하여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파란색을 떼서 왼쪽에다 붙여 놓은 것이 그러면 이 사다리꼴 나오네요. 이건 뭘까요? 이건 왜 이렇게 나왔지? 어떻게 나온 걸까? 아하!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새롭게 재배치를 물론 해도 되겠네요. 이 모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해요. 배치를 다시 했는데 이 모양 배치와 다르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디? 자, 요것을 왼쪽에 갖다 붙이지 말고 여기 오른쪽에다 갖다 이렇게 붙여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지우고요.
이것을 뒤집어서 오른쪽에다 살짝 붙였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놈을 왼쪽에 있는 작은 직사각형을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 여기 전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됐나요? 어허, 이렇게 가고 이것을 이렇게 가면 밑에 직사각형 형태가 되고요. 이제 위에 있는 요놈을 위에 있는 이 큰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요 속에 있는 배치는 다르지만 이 오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비쭉 멀리 갔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네 칸이죠. 너무 길쭉해졌는데 비뚤게해서 이거 미안합니다. 이 그림으로 이렇게밖에 해결을 못하다니. 네. 직접 해보면 좋죠. 그래서 이게 교구는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지 보는 것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EIS 이론. EIS 이론은 뭐예요? 브루너의 EIS 이론. 심볼릭한 표현. 이론적으로 다 안다. 근데 이건 눈으로 보면 안다. 눈으로 봐서도 몰라.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알아. 이런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내부 선분까지 그리게 한다면 어때요? 이게 이제 해법이죠. 내부 선분까지. 이 내부 선분이 좀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없을까? 깔끔하게 그린 해법. 깔끔하다는 건 뭐냐면 내부 선분 사용한 선분의 개수가 훨씬 더 적은 거죠. 누가 더 적게 그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보다 더 깔끔한 해법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여기서 깔끔지수라는 말을 도입을 해서 깔끔한 정도를 나타내는 더 깔끔한 방식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한 해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 표현 표상을 일일이 조각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좀 EIS에서 S 심볼릭한 아니 저 EE 이넥티브 직접 만들어 봐야 되지만 그냥 그림만 봤어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론을 알면 그 속에 그 변의 길이 상황가를 알고 조각의 특성을 알면 직접 여기다 해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 이 해법을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큰 조각부터 채워라. 저기 큰 조각부터 채워라. 이렇게. 두 조각 채워라. 그 다음에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럼 이걸 그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그릴까요? 자, 그리는 것을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부터 그려야 돼요? 복잡한 도형부터 복잡한 도형. 평행사변형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가네요. 그럼 이렇게 평행사변형 먼저 그려놓고 남은 삼각형 그려놓고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정사각형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와! 몇 번 만에 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만에 그렸고 뒤집은 것 있나요? 안 뒤집었죠? 뒤집은 조각 없어요. 그럼 결국은 깔끔하게 그린다고 만든다고 할 때는 내부 선분의 개수가 적어야 되고 두 번째는 뒤집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법은 큰 도형부터 채우고 바로 이 평행 사변형 요놈 이 평행 사변형을 뒤집지 않고 갖다 놓은 다음에 남은 조각들을 채우면 되죠. 자, 해볼까요? 이야, 이건 뭐냐면 큰 도형 삼각형을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떼 놓을 수도 있고요. 뭐 붙여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 두 삼각형을 평행사변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떼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느 곳에 들어갈 만한 곳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해법은 다양하겠죠?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바로 요거. 뒤집지 않은 이 평행사변형을 어딘가에 넣어라.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 있겠죠? 평행사변형이 들어갈 만한 곳 이렇게 있겠죠? 그것을 여기다 어디 채우라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들어갈 만한 곳 먼저 채워라. 평행사변형이 들어갈 만한 곳 채워라. 어디? 이렇게 채워라. 어디 채울까? 이렇게 채울까요? 그러면 여기 채워버리면 요 남은 도형은 또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채울까? 이건 나중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평행사변형 채워라. 여기 정사각형 채워라.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죠? 직사각형이 있었고 삼각형? 중간 크기의 삼각형?
이게 있죠. 평행사 변형. 그럼 여기는 못 만드네요. 못 만드네요. 자, 다른 방식으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는 거.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려봐야 되는데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다 만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디 있는지 찾아봐요. 한번 그렸는데 안 만들어지면 다른 곳에 채우면 되겠죠? 여기는 여기서 채웠네요. 이쪽에다 갖다 옮겨놨네요. 여기다 했더니 안 돼서 오른쪽으로 옮겨서 됐습니다. 자, 평행사 변형 하나도 안 뒤집고 평행사 변형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자유의 뭐 남은 도형들만 채우면 되죠. 안 만들어지면 이렇게 옮기면 되고. 이때 기존에 있는 이 선분을 연장하여 만들면 내부 선분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러면 기존에 있는 선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다 이제 남은 조각들을 채워가면 이와 같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도형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거보다 더 깔끔한 도형을 만들 수 있으면 좋죠. 안 뒤집고 만들 수 있는, 칠교판으로 만들 수 있는 해법, 깔끔한 도형이었습니다. 5단계 기호화. 자, 지금까지 했던 단계들: 첫째, 자유놀이, 둘째, 공통놀이 게임, 셋째, 공통성 탐구, 넷째, 표현 및 표상, 그림 그리는 거, 표현 및 표상이었죠. 표현이 뭔가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물리적인 표현. 표상은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표상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놀이 기호화하면서 좀 추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다각형을 만들고 변의 개수가 가장 많은 다각형을 만들어라. 넓이도 크고 곱하기 값이 크다라는 것은 조각수를 많이 사용하라는 소리죠. 이거는 많이 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K 값만 주면 스스로 많은 조각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둘레분의 넓이 값이 크다는 것은 둘레는 분수니까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라. 그 말은 분자가 크다는 것은 많이 사용하라. 이거는 둘레를 가능한 한 짧게. 짧으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원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런 도형을 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것이 얘가 사각형이고 값은 사각형이고 넓이값 전체 8이고 7조각을 사용해서 곱하면 224점. t는 이게 아까 우리 저기 한 변의 길이가 이게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2.4짜리 2루트 1.414짜리 이렇게 8개 또는 1.4가 틀렸죠. 1.4가 두 개니까 2.8 그리고 여기 1 이렇게 있죠. 그럼 2.8이 4개. 전체 넓이 8. 이렇게 하면 0.714 이렇게 이제 샘플로 예시로 주고 이게 가장 큰 값들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죠. 칠각형이 나와요. 칠각형이. 와. 이 말은 뭐냐면 전체 육각형 모양 중에서 한 조각을 뺀 겁니다. 이건 6조각을 사용했어요. 6조각을 사용한 칠각형.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8이니까 0.5가 빠져서 7.5. 그럼 K 값은 조금 작죠? 작아요. 둘레도 역시 분자가 조금 작아져서 전체 값도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이 칠각형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두 다 사용하면 결국 넓이도 커지고 그 다음에 분자값 넓이도 커지니까 분모가 조금 더 넓더라도 이 비율값은 더 커지네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 T값 비율은 더 크다.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위에 갖다 놔도 되고요. 위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고 밑에 갖다 놓으면 집 모양의 육각형 이렇게 놓으면 이게 세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인 육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마지막 형식화 6단계. 이것은 이제 문제 해결이죠. 정사각형, 칠교판 조각 일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냐? 당연히 변의 길이가 몇 가지 종류가 나오느냐? 1, 2, 3이면 전체 넓이가 8인데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은 넓이가 9죠?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 뭐예요? 아까 이게 루트 2 또는 1.4, 루트 2짜리, 2루트 2짜리. 근데 2루트 2짜리가 제일 큰 거죠? 그럼 더 이상 3개짜리 없어요. 요게 아까 우리 그 실교판을 공통성 탐구를 할 때 조각들은 45도의 배수, 넓이는 0.5, 1, 2, 그 다음에 변의 길이는 1, 1.4, 2, 2.8. 네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질을 알고 공통점을 알았다면 이쪽 문제 해결을 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가지뿐입니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삼각형도 마찬가지 기준을 정하자. 뭐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모두 다 찾으려면 그게 뭐예요? 기준. 기준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른 분류. 어떻게 분류할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2인 거, 3인 것, 4인 거. 더 이상 없어요. 자, 여기 1.4인 거, 루트 2인 거, 2.8인 거. 더 이상 없죠? 끝이에요. 6개. 기준에 따라 분류했고 모든 경우를 다 찾았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았다.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모두 다 찾으면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준에 따른 분류. 더 이상 없을까요? 정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확신이 드나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기준을 정명확하게 세웠고 그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모든 경우를 다 따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13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 그 13가지 뿐인 것은 어떻게 증명할까? 초등 수준에서는 어렵고요.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약간의 연립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있어요. 중국의 어떤 수학자가 한 명 증명했고 일본의 수학자가 증명했고 한국의 또 수학 교육자가 이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 논문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해법으로 계속 증명법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정리. 자, 7교판 이렇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그다음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5번 만에 깔끔하게 자를 수 있다. 이게 가장 깔끔한 해법이다. 다른 조각들도 이런 깔끔한 해법들을 이용해서 뒤집지 않고 만들 수 있을까? 내부 성분에 적게 하면서 그러려면 또 어떤 다각형들이 있는가를 알려면 이 공통점 90도의 배수 넓이는 이런 3가지 변의 길이는 이런 4가지 뿐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요 한 변의 길이 역시 따지는 것은 초등학생이 과연 이 루트 2를 알까요? 몰라요. 그럼 루트 2를 모르면서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근데 루트 2를 모르고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돼도 소수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넓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요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요 길이는 1보다는 길고 2보다는 짧아요. 그럼 1.4라고 할까요? 1.5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자,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요 똑같은 도형을 4개를 붙여놔요.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여기 0.5니까 전체 1이고 0.5, 0.5짜리가 4개니까 2예요.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는 넓이가 2가 되는 한 변의 길이죠. 넓이가 2가 되는 한 변의 길이가 뭐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략수를 잡아보면 돼요. 1보다는 커요. 2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1보다 1.5 정도? 1.5 예상? 자, 1.5를 곱하면 1.5 곱하기 1.5. 두 수를 곱해요. 1.5, 1.5 곱하면 얼마요? 2.25. 2.25. 그러면 2.25는 2보다 크네요. 그럼 그보다 작아야 된다. 얼마? 그럼 1.4 정도를 해볼까?
자, 1.4가 가로 세로 1.4가 있다면 1.4를 두 번 곱하면 그건 얼마죠? 이거는 1.96이에요. 그럼 1.96이니까 2에 더 가깝네. 와, 그러면 1.5보다는 1.4에 더 가깝네. 이렇게 해서 이게 1.4, 약 1.4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소수 계산을 하지 않고 이걸 그냥 재는 거예요. 재는 거야 누가 못해요? 근데 재면 1cm짜리 작은 정사각형을 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제 오차가 많이 생기죠. 1.4, 1.5.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재려면 어떻게 할까? 밀리미터짜리 자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거꾸로 생각의 발상 어떤 거? 10cm, 10cm짜리를 재는 거예요. 10cm, 10cm짜리 이 큰 사각형을 재면 대각선이 얼마일까요? 실제로 재보면 잴 수 있죠. 얼마? 약 14cm가 나와요. 14cm보다 더 돼요. 더 돼요. 더 되죠. 15cm보다는 안 나와요. 15라는 말은 이제 쓰지도 않아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 자, 100cm짜리. 가로 세로가 100cm짜리 실제로 줄자로 재면 얼마가 나올까요? 141cm가 나와요. 그러면 10cm였더는 그럼 1cm였더니 얼마일까? 1.4. 이렇게 1.4로 추측할 수도 있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탐구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의 발상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4. 문제. 정삼각형 만들 수 있을까요? 7겹판 7조각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정삼각형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밤을 새면 될까요? 어떤 학생은 만들어 놓고 정삼각형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7겹판으로 조각들의 각도들은 전부 45도의 배수라고 그랬어요. 정삼각형은 60도가 3개 나와야 돼요. 45도의 배수밖에 없는 조각들로 60도 못 만들죠. 끝. 둔각삼각형 만들 수 있을까요? 오, 둔각삼각형은 45도의 배수 중에 135도가 하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한 각이 135도면 삼각형의 세 안각의 합은 180도. 따라서 나머지 두 각의 합은 45도. 가장 작은 각이 45도였어요. 그러면 둔각삼각형은 만들 수가 없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예각 볼까요? 예각? 예각은 어떨까요? 예각은 다 90도보다 작아야 되죠? 세 각이 모두 다 90도보다 작아야 돼요. 7겹판 조각들은 45도, 90도, 135도. 45도의 배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각이 45도 나오나요? 불가능하죠. 예각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삼각형? 이거는 직각삼각형밖에 없다는 소리고 이 직각삼각형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겹판 조각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6개밖에 없다. 증명 끝. 됐죠? 경시대회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했던 거 맞죠? 복습. 자, 몇 개밖에 없을까? 모두 다 따졌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준에 따른 분류. 그런데 이거는 삼각형뿐만 아니라 둔각은 없다, 예각도 없다, 그래서 직각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제한을 시켜놓고 6가지. 따라서 전체 삼각형은 6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13가지인 것은 나중에. 그리고 이제 8겹판. 8겹판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변 7겹판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지금까지 7겹판의 딴지 걸기 1 마치겠습니다.